명품 브랜드들이 그간 든든한 고객이었던 중국의 매출이 급감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았던 만큼 타격이 큰 건데요. 일찌감치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대상을 넓혀온 덕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계의 유연한 변신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구찌, 생로랑 등 브랜드를 보유한 프랑스 케링그룹의 올 상반기 매출은 90억 유로, 영업이익은 15억 8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45%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10% 가까이 밑도는 수치인데요. 대표 브랜드인 구찌의 판매 부진이 회사 전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케링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영업이익의 3분의 2가 구찌에서 나오는데 올 들어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구찌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부동산 침체, 높은 실업률 등 중국의 위축된 경기가 명품 소비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루이비통, 티파니앤코, 디올 등 브랜드를 소유한 명품 왕국 루이비통 모의 헤넷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매출이 올 1분기 6%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는 14% 줄었습니다. 루이비통 등 고가 사치품을 싹쓸이하던 중국 소비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상반기 LVMH 순이익은 72억 6,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인 스와치그룹은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까르띠에를 소유한 리치몬트도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특정 국가에만 수출을 의존하는 것에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많은 사례로 알 수 있었는데요. 두리안의 90%를 중국으로 수출하며 중국에 올인했던 베트남이 중국의 규제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었던 두리안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돌연 수입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중국이 중립 외교 정책 노선을 견지하는 베트남을 길들이기 위한 거였죠. 한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습니다. K-뷰티로 불리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기존 중국에 집중돼 있던 수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해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적극 공략해왔습니다. 이 덕에 중국에서 애국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져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죠. 게다가 미국에서 우수한 제품력을 무기로 한 국내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주요 화장품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나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가 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미리 대비해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